안녕하세요. 러시아 트레치아코프 미술관 투어의 가이드를 맡고 있는 이주홍입니다. 이전 방에서는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미술을 살펴봤는데요. 파벨 페도토프와 고골, 바실리 페로프와 도스토옙스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방에서는 러시아의 풍경과 그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함께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에 들어오니까 여러 풍경화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풍경화가 등장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861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들을 때는 농노들이 해방되는 것 같아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토지는 여전히 지주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농노들은 서류상으로만 해방이 됐지 토지 상환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다시 소작농민으로 전락하거나 도시로 가서 싼값을 받고 노동을 하는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1863년 예술 아카데미 졸업 전시회의 주제를 농노 해방에 대한 홍보로 잡아버립니다. 졸업생들 중에서 14명이 여기에 반대하며 학교를 자퇴했는데요. 이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대중을 위한 작품을 만들고 여러 도시를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들을 이동파 작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이제까지 화가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름답고 소박한 러시아의 풍경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 사브라소프의 산까마귀 때가 돌아오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두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 성당이 보이는 시골 마을인데요. 소박한 겨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산까마귀 떼들입니다. 작가는 까마귀들을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세심하게 그렸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이 산까마귀가 돌아오면 봄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추운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 봄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보니까 눈이 서서히 녹아있는 걸 봐서 정말 봄이 올 것 같네요. 지금은 아직 겨울이라서 어둡고 추운 느낌이 있지만 곧 봄이 되면 따뜻해질 거고 이를 기대하는 러시아인들의 독특한 설렘,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같은 작가의 다음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알렉세이 사브라소프의 시골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비가 온 뒤에 살짝 햇빛이 나는 하늘과 대조적으로 몇 그루의 나무들도 보이고요. 또 밑에 보면 물에 젖어 질퍽이는 시골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비구름이 살짝 거친 하늘의 표현도 참 멋지지만 사브라소프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질퍽이는 흙탕물을 묘사한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흙탕물을 걸으면 아마 온 신발과 옷까지 다 젖어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이 흙탕물을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소소한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봄이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 사방이 다 흙탕물이 될 건데요. 이런 흙탕물에 발이 젖고 튀더라도 기온이 따뜻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위안이 됐던 제 유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 그림에는 아마도 그러한 러시아적 정서가 잘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다음 그림은 이반 쉬시킨이라는 작가의 소나무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시킨도 앞서 말씀드린 이동파 작가들 중 한 사람인데요. 시시킨은 1861년 미술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독일과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주로 러시아의 숲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을 그를 숲의 황제 또는 숲의 마법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의 그림을 보면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의 작품을 보듯이 매우 섬세한 붓터치 하나하나를 통해서 러시아 숲의 모든 디테일들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멀리서 숲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화구를 들고 직접 숲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그렸다고 해요. 20세기의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들이 했던 그런 작업을 19세기 러시아 화가가 자신의 조국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다음 그림도 시시킨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소나무 숲의 아침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숲의 모습이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숲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빛의 묘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하나하나 조그마한 붓터치와 세필로 그린 그 세밀한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림 가운데 곰 4마리가 보이시나요? 이 곰은 시시킨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시시킨은 숲만 그렸고요. 뭔가 허전해서 곰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끝까지 그 곰을 그려낼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맨날 숲만 그려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을 잘 그렸던 그의 조수이고 또 친구인 콘스탄틴 사비츠케라는 사람이 이 곰 4마리를 위에다 그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숲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의 주인이었던 트레치아코프가 이 그림을 살 때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테라핀유를 가지고 사비츠키라는 사람의 서명을 자기가 직접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시시킨이라는 작가의 서명 아래 얼룩이 보입니다. 이 일로 두 화가가 서로 싸웠을까요? 다행히 이 시시킨이 사비츠키에게 그림의 4분의 1가격을 주면서 조용히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그림은 이 곰 4마리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됐어요. 러시아의 초콜릿 회사가 이 곰 4마리를 도안으로 해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요. 이 초콜릿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초콜릿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시킨의 이 그림을 아이들은 곰 3마리 그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실제 그림 속에는 곰이 4마리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3마리가 더 입에 붙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곰 3마리, 곰 3마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러시아 풍경과 이동파와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 의자가 보이네요.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방에 가기 전에 이 방에서 10분간 쉬고 다음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